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말씀하셔야겠죠? 네. 네. 앞쪽으로 나오셔야 예, 마이크 류희림 사용이 가능하지 위원장 않겠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정지하십시오. 네,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신 겁니까?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거짓과 허위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 몇 건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188건입니다. 네, 예. 188건 맞죠? 맞을 겁니다. 대략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188건이고요. 이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님과 사적 이해에 얽혀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현재 권익위 조사와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장님의 제가 적절하게 네, 답변을 못 위원장님의 드림을 양해 가족이나 인척 바라겠습니다.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힌 사람들을 보면 한 4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절반 이상 이 100여 건의 이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의에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께서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 가족과 지인들이 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네, 이 가름하겠습니다. 글은 분명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사무처의 부속실장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그러면 양해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심위 위원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유진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회의가 2024년 1월 3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는데 3시간 전에 회의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되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망가신 겁니까? 그 당시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닷새 후인 1월 8일에 정기회의가 1차 열렸는데 이때는 왜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여를 오후 3시에 하시고 비공개 논의 제안을 하자고 했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또 비공개 전환 표결을 주장하시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이렇게 파행을 해버리는 것은 방심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회를 하시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 위원회 상황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